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O 조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린이 성장 건강이라는 주제로 우리 또 강의 시간 길면은 또 너무 또 그러니까 네 임팩트한 시간 또 임팩트하게 강의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2.5 단계라서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네. 다들 집에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그쵸. 너무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게 쪼끔 안타깝죠. 네. 음. 네. 우리 아이 예상 키.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더하기 13을 합니다. 그 값에서 나누기 2를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의 키가 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키를 더하고 마이너스 13을 해서 나눈 값, 2로 나눈 값이 예상 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빠 키가 170, 엄마 키가 160 더하기 13, 저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더하기 13 하면 170, 160, 13 암산되시나요? 343인가요? 343에 나누기 2를 하면 170이 조금 커요.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180이 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한데, 이게 사실은 인생의 레벨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키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더니 여기 키 크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에요. 어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은 23% 밖에 되지 않는다. 통제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나도 작은 걸 내가 누구 원망을 하겠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작은 걸 누구를 원망을 하겠어요. 하지만 더 큰 이 77%의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이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후천적인 요인에는 영양이 31%, 유전이 23%, 운동 20%, 기타 환경 요인이 16%, 네, 나머지 10%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서 성장 단계별 성장 속도의 변화를 보면 지금은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크는 시기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씨앗도 아니었던 점도 안 보였던 아이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달 동안 사실은 몸무게는 보통 3kg, 키는 50cm 정도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자라거든요, 단기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생후 1 년간이 제일 많이 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시에 보통 평균 키가 50cm 정도가 되고요. 돌 때가 되면은 보통 20cm 넘게 크고 두 돌이 되면 10cm, 12cm 이 정도 크고요. 생후 3년 이렇게 쭉 비슷하게 5cm 정도, 6cm 정도 자라다가 사춘기 때 2차로 제일 많이 크는 시기가 두 번째로 도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 3세 때까지 사춘기 때의 성장이 중요한데 저성장, 혹시나 우리 아이가 좀 작다면 저성장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하루빨리 제거를 하면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발육 급증 시기를 알아차리는 신호는 사춘기 때 이제 우리가 제2차로 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춘기란 2차 성징으로 호르몬의 이제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테스토스테론 뭔지 아시죠?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등 성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신체가 몸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2차 발육 급증 시기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육 급증 시기를 알아차리는 신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시작, 여드름이나 채모,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기적으로 월경이 정착할 때 이때가 이제 사춘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의 그러니까 변성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드름, 생식기, 채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아이의 벗은 몸이 심하게 부담스러울 때,
그래서 사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랑 목욕탕을 가야지 쪼금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오면 자꾸 가리니까 문 닫고 방에만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 방에 남자아이 방에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남성 호르몬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인제 '사춘기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3 학년 올라가는데 머리에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 감으면. '아 얘가 인제 호르몬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잡기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어렸을 때 키가 크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키가 크면 다리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인제 사춘기가 넘어서 키가 크면 보통 우리가 인제 상체가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 군대 때 키 컸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 허리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요롱이라고 하거든요, 요롱이.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가 남녀 합반이었는데 저희 반에도 키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허리 길이랑 배꼽을 중심으로 다리 길이랑 이렇게 이 상복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똑같았던 그래서 걔 별명이 요롱이었던 네 그 아이가 인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키가 크는 것이 다리 길이가 길어지는 비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좋게 자라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지금 앞전에 제가 어린이 성장,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하게 자라야 성장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 성장의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서 진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 환경, 영양, 운동, 그다음에 수면 이거의 플러스 요인,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요인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자, 줄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먹거리, 물, 공기, 환경 독소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인제 플러스 요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에 흡수된 내가 먹는 영양소는 생존, 먼저 살아야 1 번이 살아야 되거든요. 생존에 쓰이고 남는 게 있으면 그다음에 성장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키가 작았던 이유는 양질의 영양소조차 보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보릿고개 시절을 또 겪으셨고 양질의 영양소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와 보조 영양소가 잘 소모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잔병 치레하는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인제 아이 어린이집 이렇게 아이들 같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 어 그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같이 키우는 그 어머니가 "내가 그 소아과에 갖다 준 돈만 하더라도 그 선생님 차 한 대는 바꿨어."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소아과를 자주 갔다 1 번, 거의 안 갔다 2 번. 거의 뭐라 그러죠? 문이 닳도록 다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잔병 치레하는 아이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성장에 쓰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병 치레하는 애들 치고는 큰 애들이 없더라고요. 네.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뚱뚱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 크기에서 쓰여야 할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위해서 분비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체지방이 많으면 이 체지방을 먼저 먹어 버린다는 거지. 먼저 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또한 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먹으니까 키가 안 커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보시면 엄 아빠만 비만이었을 경우는 이 아이가 비만일 확률이 40%, 엄마만 비만이었을 경우는 아이가
뚱뚱한데 60%, 엄마 아빠 뚱뚱하면 80%, 이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더 마음 아팠던 게 소아비만이 초래하는 질병, 사회성 결핍, 자기 존중심 결여, 우울증,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신체적인 증상, 수면 부족, 고혈압, 지방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주변에 저희 작은 애는 여자아이인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성조숙증이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애가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엄마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제재하기보다는 아이와 이렇게 어떤 다른 솔루션, 다른 대안을 쪼끔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아 비만이 끝까지 비만일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게 이 소아 비만이, 그러니까 사춘기 끝자락에 가면 우리 지방 세포 개수의 설정 값이 사춘기 끝자락에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9살, 몇 살이냐? 4 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9살 아이는 사춘기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내 자녀가 조금 통통하다면 뭔가 다른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또 플러스 요인 하나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조숙증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 성호르몬이 성장판의 폐쇄를 앞당기기 때문에 최종 성인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또한 이 성조숙증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몸은 성숙이 됐는데 아직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발달이 미숙할 수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5 학년 겨울방학에 생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성조숙증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생리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빨랐거든요. 그래서 6 학년 졸업할 때 키가 엄청 자랐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더니 키가 안 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인제 그 5 학년 겨울방학에 생리를 하고 6 학년 때 저희 그때 체육복이 흰색이었는데 이 월경에 대해서 이 감당을 제가 못해 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거든요. 그렇게 그게 되게 쪼끔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초경이 2년 빠르면 8에서 10 센티가 덜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조숙증이 왜 생길까? 간식, 군것질 등으로 인해서 화학 첨가물에 노출이 되고 인스턴트 가공 육류 등으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혹은 유사 호르몬이 함유된 화장품이나 음식으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뚱뚱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온다." 그 말도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마른 아이들도 성조숙증에 유발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키 성장 요인 플러스 요인 성장판입니다. 성장판은 뼈를 자라게 하는 연골판인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촬영을 해 보면 형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보고 성장판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4세에서 7세에서 성장이 시작이 돼서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15, 16세에 멈춘다고 해요. 해서 성장판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초경이 시작하고 2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음모가 나면서 3년. 그다음에는 이 점차적으로 이 성장판의 연골세포가 자극이 되면서 이게 연골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분열을 하면서 나중에 골화 된다고 해요. 골화되면 다쳤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 성장판은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손가락, 발가락에 존재하는데 이 중 키와 관련되는 곳은 골반에 있는 이제 대퇴골, 그다음에 무릎,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운동을 해 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죠. 네, 뼈는 24시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와 쉴 때만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거도 이제 성장통이 밤에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애는 낮에도 아프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네. 이 성장통이라는 건 뼈 주변에 있는 뼈의 길이는 자라는데 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가 근육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느리게 발달을 해서 나타나서 그 힘줄 자체가 당겨져서 그게 통증으로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통이 있을 때 뭐 영양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뭐 마사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뜻한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찜질해 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장 건강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면역력 높일 때 장 건강 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 그 면역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 수분 흡수, 불순물을 배출하는 게 우리 장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인데 우리 장이 깨끗하면 얼굴이 깨끗해요. 그게 장청면청, 장이 깨끗하면 뇌까지 맑아진다라는 거죠. 장청뇌청. 그리고 우리 장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5% 이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충분하면 행복감, 안정감이 유발이 되지만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증이 유발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장 건강 또한 중요하고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면역 세포의 70% 지금은 뭐 80, 90%까지 말씀하시는데 학자분들이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 또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 키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은 없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진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귀찮아. 나가기 귀찮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아침 저녁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햇볕이 있는 낮 시간에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산책 정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습관을 쪼금 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국민체조예요. 이 모션을 보면 국민체조.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정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도 예 하시면 그 정도만이라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면, 잠자리입니다. 잠의 기능은 회복, 면역, 성장, 인지, 그다음 감정 조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이 사진은 뭐냐면 실제로 중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쪼끔 더 어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체 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하는데 가장 깊게 잠이 드는 시간이 새벽 2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2 시간 전인 밤 12 시. 우리는 사실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12 시인데 아이들은 더 빨리 자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생체 시계에 맞게 생체 주기에 맞게 우리 뭐 성장판이 열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몸의 기관들이 재생하는 이 시간 12 시부터 4 시까지는 숙면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숙면이란 뭐냐? 이렇게 깊은 잠이죠. 눈을 뒤집으면 흰자가 보이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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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2 시간 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전 10 시에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이 최고 수준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습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게 좋고 오후에는 장기 기억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습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지금까지는 플러스 요인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요인 말씀드렸고요. 제가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이너스 요인을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 환경 요인을 점검하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쪼끔 줄일 거는 줄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인가. 쭉 한번 보시겠어요? 쭉 한번 예, 아니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 제가 읽어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가지 질문 중에 "네."라고 대답한 횟수가 한두 번이면 모범 엄마 아빠, 세네 번이면 아이의 성화에 못 이기는 부모, 그다음에 5-6 번은 비난받아 마땅한 부모, 7-8 번은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부모. 이 중 전부 "네."라고 한다면 인생을 포기한 부모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약간 찔렸어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현실 점검해 볼게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과자"라는 책이 나온 지가 조금 되기는 했거든요.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안병수 박사님, 이분은 식품 첨가물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오리온, 오리온 제과 회사 아시죠? 거기에 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의 나이에 협심증이라는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과자를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아프지?'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원인이 과자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 옛날에 31 가지였어요. 지금은 31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베스킨 라빈스. 그죠? 32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 이 베스킨라빈스는 창업주가 2 명의 공동 창업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 뭘로 돌아가셨냐면 신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분 창업주의 아들은 자기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환경 운동가가 되신 거예요. 그 원인이 이 아이스크림 속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창업주도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300에 당뇨 증세로 실명과 과저병의 위험을 안고 계셨지만 이 아들, 그 채식주의자인 환경운동가인 아들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멀리해서 장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어 "아이스크림 자주 먹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먹는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무가내로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대체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요거는 무엇일까요? 디소르비톨, 산도 조절제, 글루타민산 나트륨, 코치닐 추출 색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코치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게맛살 많이 드시나요? 요즘에 거의 안 먹죠. 요즘엔 뭐 드시죠? 크래미. 크래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치닐 추출 색소.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거는 딸기 우유. 요즘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딸기 우유에도 한동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뻥 과자, 그다음에 그 사탕 안에 과즙이 들어가 있는 사탕, 그다음에 체리마루, 그다음에 종합 캔디, 미에로 화이바 등등등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코치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치닐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곤충인데요. 얘가 극한의 상황에서 붉은 짙으로 짙어지는 연지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닐 원료를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하고 농축 분말화를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천연 색소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품에 붉은색을 띠는 모든 제품에는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천연 원료, 천연 색소는 이 아이고요. 합성 색소는 뭘까요? 적색 1호, 청색 1호 막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요거트 등을 먹고 두드러기, 붓기, 복통, 호흡곤란, 과민성 쇼크 등의 사례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WHO에서
코치닐 색소가 천연 색소이지만 문제는 이게 벌레잖아요. 벌레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벌레 안에 있는 단백질 요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백질 요소에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딸기 우유에 코치닐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된 거죠. 뺀 거죠. 그래서 어 옛날에는 딸기 우유 빨간색인데요. 요즘에는 흰색인데 딸기 우유 뭐 이런 거 많아요. 거기서 이제 색소를 뺀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좋아하시나요? 정. 가끔 이거 먹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시멜로우를 먹으면 지구 두 바퀴를 돌아도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다. 막 이런 거 막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이의 초콜릿이 가짜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가짜다. 값비싼 정제 가공 유지와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서 정통 초콜릿을 흉내내서 초콜릿 과자나 빵을 만드는데 이게 가짜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오른쪽 맨 밑에 어 우리 몸은 이미 정제 가공 유지와 같은 인공 지방산이 자연 지방산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제 가공 유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계속 남아 비만, 고혈압, 심장병, 중풍, 당뇨병, 암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어 뭐라고 했죠?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도 걸리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가격대가 약간 있는 초콜릿이 들어간 브라우니, 리얼 뭐 브라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정제가 가공 유지 안 썼어요. 뭐 나쁜 거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먹거리 시장에 대해서 쪼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우리가 음식 먹거리에 들어보셨을 텐데 식품 첨가물,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향미 증진제, 발색제, 감미료, 표백제, 착색류, 보존류, 유화제, 팽창제. 특히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나 빵에 팽창제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졸음, 두통, 현기증, 치매, 뭐 집중력 부족, 두드러기 비염, 중금속 축적, 팽창제 먹으면 중금속이 축적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다면 이런 첨가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체의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먹거리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먹거리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아파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몸이. 그래서 GMO라고 들어보셨죠? 내성에 강한, 병충해 내성에 강한 콩이나 옥수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등 유전자 등을 바꿔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한 농산품을 말하는데요. GMO 식품 대표적으로 GMO 식품이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면화, 유채를 우리가 GMO 원료를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GMO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나눠서 음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법상 GMO 원재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으면 이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GMO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걸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해서 저 이 과자 진짜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3-4 개씩 먹었는데 수입되는 과자에는 이런 식으로 옥수수 유전자 변형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사 와서 가공하는 과자에는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산이라고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대형마트에서 파는 맥주와 먹으면 맛있는 짭짤한 치즈 과자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노브랜드에서 판매되는 버터 쿠키입니다. 통에 들어있는 거기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는 감자튀김이 유전자 식품이었다는 거 진짜 몰랐거든요. 거기에 케찹 찍어서 진짜 많이 줬는데. 그리고 우유에 콕 찍어 먹으면 맛있는 이 마케팅의 상술 오레오 쿠키. 얘 또한 그렇고 뭐 라면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뭐 많이 먹이지 않았나요? 두유.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보시면 대두 고형분 수입산, 콩이 수입산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액상과당, 그다음에 옥수수를 옥수수를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고 남은 옥배유, 옥수수 기름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GMO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런데 달지 않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두유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간식에 딱 좋은 음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보통 이 음료 병원에 선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많이 먹이고. 아 너무 그쵸. 너무 우울하죠. 네. 근데 여기 안에 GMO도 GMO지만 액상과당이라는 거 얘기해 볼게요. 액상과당은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뭐죠? 옥수수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남겼는데 이 지방이 아까 옥배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탄수화물이 전분화시켜서 달달하게 만든 게 과당이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품에 이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액상 과당이.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단맛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액상 과당을 과잉으로 먹게 되면 이 과당이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높이고 체중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제품 저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꽤나 많은 제품에 두루두루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에탄올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술이죠. 에탄올과 대사되는 간에서 대사되는 이 대사 메커니즘이 더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과당보다는 과당과 이 에탄올이 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이게 콜라를 먹는 게 사실은 술을 먹는 것과 간에서 대사되는 게 비슷하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콜라를 먹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물은 별로 안 먹거든요. 음료수를 찾지 물은 진짜 안 먹어요. 저희 아이도 물 싸서 학교 보내주면 진짜 한 모금, 두 모금 먹고 오는 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인제 얘기를 하죠. "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엄마 먹는 시간이 이렇게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 알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쪼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물 마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제 환경 요인 물로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물이 하는 역할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해요. 우리 몸이 흡수되는 시간은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마신 물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고 뇌에는 1 분, 피부, 장기 곳곳에 일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시는 물,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콜라라면 물이 물이 사용되지 못하고 피 자체가 걸쭉해질 수도 있겠죠. 네. 아 여기서 나오네요. 물에 그러니까 피의 94%가 물이 차지하거든요. 혈액의 94%가. 근데 물 대신 콜라를 먹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눈의 95%가 또 물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다라고 하면 물만 잘 마셔도 이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물 섭취인데요. 평소에 수분 섭취만 제대로 해도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물 알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습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물이 하는 역할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수돗물 그다음에 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비스페놀 A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비스페놀 A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국 같은 경우 유럽연합이나 이런 곳은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한계량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돗물에서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치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가 과거 4년 전, 17, 18, 19, 24년 전 자료입니다. 이런 대응이 너무 많이 늦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은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거, 엄마가 먼저 정보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에는 70여 가지의 미네랄을 한꺼번에 바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물 자체에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온화의 형태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물 자체에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돼서 우리 온몸 곳곳에 필요할 때 바로 쓰인다라는 거죠. 미네랄이 많이 있는 거, 칼슘이 많이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멸치? 멸치 먹으면 멸치가 분해되고 쪼개져서 이 칼슘이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수라던가 이런 거 전 세계 생수 93%가 미세 플라스틱 안 좋은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에도 나왔죠. 종이컵. 습관적으로 종이컵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귀찮으니까 컵 씻기 귀찮아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종이컵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수기를 쓰죠.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에 여기가 LG 정수기거든요. LG 정수기에 곰팡이가 나와서 작년에 엄마들 사이 맘카페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분개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 요인 공기 있습니다. 왼쪽 사진 우리 저기 중계동에 사시는 최민영 리더님이 찍어주신 건데요. 있다 없다. 미세먼지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이거든요. 있다 없다. 도봉산이 있다 없다. 이게 무엇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지만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기죠.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비염, 그다음에 각종 염증성 질환들, 호흡기 질환들의 그 발병률이 더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호흡기 염증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혹여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실내에도 미세먼지 있는 거 아시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을 수 있고 비염이라던가 이런 아토피라던가 이런 질환들, 숙면을 못 취하는 질환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더 못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환경 독소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저질 플라스틱, 조리도구, 과자 등의 식품 첨가물 이런 데에 있는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독소들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유발이 되는데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훨씬 요즘은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조숙증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 요즘에 그 병원에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소를 생활 가운데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플러스 요인, 키 크기에 도움을 주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키 크기 요인, 플러스하는 것은 영양, 운동, 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인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환경, 먹거리, 물, 공기,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거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내용은 이제 저는 솔루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아메이 제품과 더불어 솔루션을 말씀드릴 건데요. 키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 키 크는 비결 책에 나오는 필요한 영양소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K, 요오드, 아연, 철, 망간.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어느 하나의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량이지만 각종 영양소들이 유기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키도 크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칼슘, 비타민, 미네랄을 다 합치면 사실은 더블엑스가 있네요. 있네요. 네,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색깔 채소를 하루에 얼굴만한 크기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색깔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눈 건강, 세포 건강, 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 노화지연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양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특히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물로서 이 식물 영양소가 나와 있는 걸 먹는 게 오히려 더 어쩌면 생활비, 식비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지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따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백질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 20%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키 성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면 피로를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애가 7시만 되면 8시만 되면 자요. 피곤해해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치고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따로 단백질이라던가 아미노산의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거, 필수적이라는 거.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내 몸 안으로 흡수될 때 최종 분해 산물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미노산의 역할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성장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데 내 몸무게만큼 그람수로 필요합니다. 1일 필요량이.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는 0.5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0kg다라고 하면 60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해요. 동물성과 식물성. 그런데 동물성은 고기 있죠. 육류 한 토막이 10g입니다. 우유 300, 계란 큰 것 1개, 두부 반모, 대두 2큰술. 근데 대부분 단백질을 고기에서 많이 드시거든요. 계란 같은 거. 그런데 동물성도 먹지만 식물성에서도 먹어야 하는데 두부 반모를 매일 먹을 수 없거든요. 두부를 좋아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그 GMO, 옥수수 얘기만 따로 할 건데 이게 두부도 우리가 또 좋은 두부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성 프로틴을 따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파이토 프로틴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성을 많이 먹지만 식물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근육과 세포의 재료이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체력의 향상, 기력 회복, 건강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파이토 프로틴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먹는 프로틴이 먹었을 때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는 게 거의 다 흡수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는 연골 형성 과정, 연골에 필요하고 비타민 B군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
플러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도 임신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슘 진짜 중요하거든요. 키 크기에 도움을 주는 등뼈, 다리뼈를 형성하는 주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망간, 철, 니켈, 규소, 불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칼슘 전체를 우리 몸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99%는 뼈에 존재하고 나머지 1%는 혈액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칼슘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인의 비율이 1대1로 이상적인 비율을 가져야 하는데 이 인의 비율이 높은 거죠. 인의 비율이 네. 이 음식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라면, 소세지, 치킨 이런 것들은 다 인의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칼슘을 먹어주지 않으면 높아진 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빼와야 되는데 1%에서 빼와야 하는데 여기 혈액에 존재하는 1%에서 빼와야 되는데 칼슘 섭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뼈에서 빼온다는 거죠. 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라면 먹으면 골다공증 생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골밀도가 많이 낮죠. 네. 이런 이유들로 하여금, 이런 먹거리로 하여금, 네. 그래서 지속적인 미네랄 섭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면 안 먹일 수 없거든요. 소세지 안 먹일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상처나 항염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또한 오메가 지방산 안에 있는 DHA는 학습 능력,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세포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오메가3 지방산도 따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 안전한 제품으로 먹여야 된다라는 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 뉴트리라이트의 오메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던가 안 좋은 음식, 항생제, 뭐 이런 밀가루, 곰팡이,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장 점막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이 열리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아토피, 천식, 비염, 건선 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혈액 내에 독소가 많았을 때 아토피가 온다라는 이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장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변비 있는 아이들 많아요. 변비 환자 3명 중에 1명은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변비가 왜 생길까요? 물 당연히 적게 먹어서일 수 있고요. 야채 안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서일 수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참는 습관이 있어요. 집 아니면 바깥에서 잘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는 아닌데 똥 굵기가 되게 굵어.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줬더니 그게 조금 많이 물러지더라고요. 변이 되게 스무스하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변기도 엄청 많이 뚫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식이섬유를 먹이니까 이 변기를 뚫는 횟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식품 성분의 표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하네요. 네.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극장에서 판매되는 이런 나초, 팝콘, 추러스, GMO일 확률이 높고요. 이런 치토스, GMO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참치 아이들 좋아하나요? 참치 안에 들어가 있는 담겨있는 카놀라유 이것도 GMO입니다. 유전자 조작. 그래서 보다 안전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리브에 담겨 있고 DHA와 EPA가 들어간 참치로 드시는 게 좋죠. 마트에도 이런 제품 팝니다. 하지만 저희 나중에 아메이 마케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주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가 들어간 DHA가 들어간 참치보다 아메이 참치가 좀 더 쌉니다. 네,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김, 이 김 좋아하시나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김. 이 김이 저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옥수수 기름이 들어가 있고 먹고 난 그 바닥을 보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실온에 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기름 쩐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김으로 그다음에 국산 기름으로 만든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에 해당이 들어가 있지 않는 보다 안전한 김으로 우리 아이들 반찬 없을 때 김, 계란, 참치, 두부, 주먹밥 이런 거 많이 해 먹이잖아요. 네,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에 계란에 밥 많이 비벼 주시죠. 수입산 간장 GMO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다 안전한 유전자로부터 안전한 유전자 제조업으로부터 안전한 맛있는 간장. 이거 밥 비벼 먹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맛간장은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요. 왜냐하면 안에 갓소부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생활 활동 가운데 환경 호르몬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속이나 라돈을 걸러주는 이런 환경 독소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환경 호르몬을 걸러주는 물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코팅 후라이팬이 안 좋은 게 과부라화 화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물에 관한 얘기고요. 정수기에 관한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바르는 세제, 집에 쓰는 세제, 그다음 먹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안전한 생리대, 그다음에 여성 청결제도 있고요. 해서 아메이의 모토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나은 나은 삶을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는 일인데요. 이 아메이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 더불어 우리 가족 건강까지 함께하는 네,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끝!